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던 모델인 레드미 터보 4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스마트폰 레드미 터보 4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포코 F6, 그러니까 레드미 터보 3죠. 레드미 터보 3의 글로벌 모델이 포코 F6였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후속작이라고 볼 수도 있는 제품입니다. 이 레드미 터보 4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가는 모델인데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레드미 터보 3랑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이틀에 나와 있는 대로 6.67인치 1.5K 120Hz 올레드 디스플레이, 디멘시티 8400 울트라, 그리고 6550mAh 배터리, 그리고 IP66, IP68, IP69 등급을 갖춘 레드미 터보 4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최대 3200니트 피크 밝기라고 하고 디멘시티 8400 울트라가 탑재됐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세계 최초로 탑재된 모델일 거예요, 레드미 터보 4가. 근데 방수 등급이 이렇게 IP66, 68, 69 이렇게 혼합된 건 뭐죠? 나 이걸 잘 모르겠어. 어느 부분은 66이고 어느 부분은 68이고 어느 부분은 69인 건가? 아니, 그렇게 하면은 보통 가장 낮은 등급으로 점수가 나오지 않나? 왜 이런 식으로 등급이 매겨지는지 모르겠네요. 요거 알고 계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는 소니 LTY 600 센서가 달린 50메가픽셀 메인 카메라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90W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6550mAh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중국 폰에 이런 탄소 실리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얇으면서도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하는 기술이 속속들이 이렇게 탑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중국 폰들이 배터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하이퍼OS2가 탑재되었다고 하죠. 발매 가격은 12GB 메모리에 256GB 저장 공간 모델이 1999위안, 현재 환율로 대략 한 4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가성비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요 레드미 터보 4 같은 경우에는 포코 X7 프로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출시가 된다고 해요. 요것도 조금 신기한 점이죠. 왜냐면은 전작이었던 레드미 터보 3 같은 경우에는 포코 F6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요번 레드미 터보 4는 포코 X7, X 브랜드로 리브랜딩 돼가지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품 디자인은 요렇습니다. 요건 블랙 모델, 그리고 요게 화이트 모델. 화이트 모델이 아마 메인 모델인 것 같아요. 요쪽에 빨간색 라인이 그려진 게 조금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게 블루 모델이 되겠습니다. 가장 무난한 건 개인적으로는 요 블랙 모델 같거든요. 블랙 모델도 요쪽에 선이 가 있긴 한데 요게 검은색 라인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 흰색 모델에 요 빨간색 라인이 그려져 있는 모델도 나쁘지는 않은데 조금 색상이 튀다 보니까 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피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난 케이스 씌울 거야 이런 분들은 뭐 관계 없겠죠. 한 가지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요 카메라 크기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요게 전작이었던 레드미 터보 3 디자인입니다.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죠. 요게 레드미 터보 4, 요게 레드미 터보 3. 그리고 요쪽에 있는 링 플래시 디자인도 조금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차라리 요런 식으로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플래시가 저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쓸데없이 플래시 디자인을 이렇게 크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카메라도 이거 일부러 크기를 늘린 거거든요. 그런데 레드미 터보 4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갈한 카메라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죠. 이것도 마음에 드는 포인트입니다. 근데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 여전히 베젤이, 하단 베젤이 살짝 두꺼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지만은 요거를 딱 맞추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상단 베젤이 조금 더 얇아 보여요. 요 사진상으로는.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요 정도가 신경 쓰이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레드미 터보 4랑 레드미 터보 3 전작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기는 거의 비슷한데 조금씩 레드미 터보 4가 사이즈가 살짝 커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눈에 띌 정도로 커지진 않았어요. 약간 0. 몇 mm씩 조금 커졌다. 요게 포인트고요. 근데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이겁니다. 무게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레드미 터보 3가 179g이었는데 레드미 터보 4는 203g이거든요. 이거 거의 무게가 20 몇 g 늘어난 거거든요. 한 25g 늘었다고 봐야 되나?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무거워진 겁니다. 제가 포코 F6 쓰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게 무게거든요. 무게가 가벼우니까 너무 좋은 거야. 특히나 침대에서 누워서 쓸 때 팔이 확실히 덜 피곤합니다. 179g이면. 근데 요게 203g으로 늘었다? 요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203g이라는 무게가 요즘 스마트폰 치고 특별히 무거운 무게는 아니에요. 요게 일반적인 무게입니다.
하지만 전작이었던 모델과 비교하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무게가 왜 늘었을까? 요거를 한 두 가지 정도 추측을 해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배터리가 늘었다. 전작이었던 레드미 터보 3 같은 경우에는 5000mAh 배터리였는데 요번에는 실리콘 카본 배터리로 바뀌면서 6550mAh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용량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여기서 중량이 늘었다. 두 번째로는 레드미 터보 3는 플라스틱 백이었어요. 플라스틱 백. 근데 여기는 빌드 부분에 나와 있진 않긴 하지만 아마도 그냥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글래스 백이라서 무게가 증가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 정도가 아마 추측이 됩니다. 왜냐면은 다른 부분이 차이가 없어요. 이거 보세요. 화면 사이즈도 6.67인치로 동일해. 해상도도 446ppi로 동일해. 크기도 살짝 늘어나긴 했지만 그렇게 눈에 띌 정도의 차이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무게가 증가했다? 아니면은 요 케이스 뒷판이 글래스나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무게가 증가했다. 요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동일합니다. 거의 120Hz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대신 밝기, 최대 밝기가 좀 늘어났어요. 레드미 터보 3는 2400니트였던 게 3200니트로 늘어났죠. OS는 하이퍼 OS였던 게 하이퍼 OS 2로 바뀌었고, 가장 중요한 요게 프로세서인데 스냅드래곤 8S 젠 3에서 디멘시티 8400 울트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좋아졌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리뷰에서 한번 스펙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스냅드래곤 8S 젠 3랑 디멘시티 8400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보시면은 CPU 퍼포먼스는 생각보다 그렇게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거의 동일하고, 대신 게이밍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73점에서 91점으로 늘었죠. 요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두 칩셋 차이점이 나와 있는데 디멘시티 8400 장점이 부동 소수점 연산이 77% 증가했다고 하고 GPU의 프리퀀시가 18% 정도 늘어났다고 하죠. 그리고 CPU 클락 스피드도 올라갔고요. 요 정도가 차이점인 것 같아요. 일단 안투투 점수를 비교해보시면은 스냅드래곤 8S 젠 3가 149만 점인데 디멘시티 8400이 176만 점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요번 디멘시티 8400이 굉장히 잘 나왔다 그래가지고 점수 차이가 더 날 줄 알았거든요. 한 25% 이상은 날 줄 알았는데 19% 차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긱벤치 스코어는 요렇습니다. 싱글 코어 스피드는 오히려 떨어지네요. 스냅드래곤 8S 젠 3보다. 요 부분이 살짝 실망이고, 대신 멀티코어 점수는 확 늘었죠. 5500점에서 6500점으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긱벤치 스코어는 1600점에 6500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니 이건 디멘시티 8400 아니냐, 레드미 터보 4에 들어간 건 디멘시티 8400 울트라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뒤에 울트라 붙은 게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더라고요. 약간 스냅드래곤 4 갤럭시 같은 거야. 4 갤럭시가 살짝 좋긴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요 디멘시티 뒤에 울트라 붙은 것도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디멘시티 8400 울트라 사용한 긱벤치 스코어 리크된 게 한번 나와 있어가지고 요걸 비교해보면은 요게 디멘시티 8400 울트라 스코어거든요. 여기도 보시면은 1649점에 6342점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8400이나 8400 울트라나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긱벤치 스코어로 보면 살짝 실망이긴 합니다. 예상보다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긱벤치 GPU 스코어도 만점에서 12000점 정도로 23%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냅드래곤 8S 젠 3 대비해서 디멘시티 8400 울트라가 그렇게 많이 좋아졌냐? 라고 하면은 그 정도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긴 해요. 물론 새로 스마트폰을 사실 거면은 레드미 터보 4가 좋겠지만, 내가 만약에 포코 F6나 레드미 터보 3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 분들은 굳이 갈아탈 정도까지는 아닌 성능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전 요번에 디멘시티 8400 울트라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해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가성비는 여전히 좋습니다. 그리고 내려가 보시면은 기본 모델이 256GB 저장 공간에 12GB 메모리인 건 동일하고요. UFS 4.0인 것도 동일하죠. 그리고 센서 크기도 1.95분의 1인치 50메가픽셀, f1.6, f1.5. 여기도 소니 LYT 600 센서를 썼다고는 하는데 그냥 스펙상으로만 보면은 막 그렇게 좋아진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실제로 찍어봐야지만 아는 거긴 하지만 요것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초광각 렌즈가 그렇게 좋아졌냐라고 하면은 똑같이 8메가픽셀이죠. 센서 크기도 4분의 1인치 센서고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셀피 카메라도 20메가픽셀인 거 동일하고. 근데 왜 레드미 터보 4는 셀피 카메라가 30프레임밖에 지원을 안 하지? 이건 조금 신기하네요.
그리고 다들 별로 신경 쓰지는 않는 부분이긴 한데 블루투스 버전이 6.0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별로 신경 안 쓰시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배터리가 5000mAh 리튬 폴리머 배터리에서 6550mAh 실리콘 카본 배터리로 변경되었다. 그래가지고 아마 사용 시간이 엄청 늘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90W 고속 충전 지원하는 건 동일하고요. 그리고 가격이 레드미 터보 3는 260유로, 그리고 레드미 터보 4는 270유로로 10유로가 늘었다고 표기가 되어 있긴 한데 실제 중국 위안화로 보면은 가격 자체는 동일할 거예요. 레드미 터보 3도 1999위안, 레드미 터보 4도 1999위안일 겁니다. 요거는 요때 환율로 계산해가지고 요런 것 같아요. 가격 자체는 동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레드미 터보 3가 스냅드래곤 칩셋을 사용했었는데 레드미 터보 4는 디멘시티를 사용하면서 비용 절감을 좀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스냅드래곤보다는 디멘시티가 약간 라이센스 비용 요런 게 조금 더 저렴하겠죠. 칩셋 가격이. 그래서 요런 가격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레드미 터보 4 모델 자체는 가성비가 좋은 모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가장 아쉬운 거는 무게가 좀 많이 증가했다. 요게 가장 아쉬운 포인트 같습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도 많이 정갈해졌고 배터리도 많이 늘어났고 가격도 많이 안 늘어났고 그리고 칩셋 성능도 스냅드래곤 8S 젠3에 비해서 8400 울트라 점수가 되게 크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납득하지 못할 정도의 점수 차는 아니다. 많이 늘어났잖아요. 거의 20% 정도 성능 향상했으니까 나쁘진 않죠. 근데 저는 워낙 뉴스 같은 거를 많이 보다 보니까 엄청 좋아졌다는 설레발을 많이 들어가지고 한 25%에서 30% 정도 좋아졌을 줄 알았어.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레드미 터보 4 그리고 포코 X7 프로라는 모델로 발매될 거라는 이 모델은 여전히 가성비가 상당히 괜찮은 강력한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전작이었던 레드미 터보 3나 포코 F6를 사용하셨던 분들이 굳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정도인가 라고 하면은 그 정도의 제품은 아닌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결론입니다. 요 디멘시티 8400 울트라 워낙 제가 설레발을 많이 들었어가지고 기대했었는데 벤치마크 점수상으로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요 스냅드래곤 8S 젠3가 살짝 발열이 있다라는 소리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디멘시티 8400 울트라가 발열을 잘 잡았다고 치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 발매된 샤오미 레드미 터보 4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고 전작이었던 레드미 터보 3 혹은 포코 F6 모델과 비교도 한번 해봤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발매된 샤오미 모델이라고 하니까 앞으로도 발매될 샤오미 모델에 조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